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이 이제 9월달입니다. 9월달 첫 거래일인데요. 시장은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거래소 시장은 뭐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죠. 지금 플러스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약보합세 0.3%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네요. 여전히 뭐 거래소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도 또한 소폭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닥 시장은 오로지 개인 쪽만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각각 130억과 15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266.1포인트 자리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대가 깨지게 된다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대를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크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은 없을 거고요. 이 부분들은 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의 전화 설치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성사료를 매수하셨어요. 3,56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우성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성사료가 금일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3,3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장중에 121선 정도인 3,2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2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좀 됐죠. 오늘은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안 나왔습니다. 그죠? 21분기 때 21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2분기 때 나오진 아직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공시정보 시스템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성사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성사료를 보시게 되면 반기보고서가 좀 나와 있어요. 반기보고서를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된다면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분기 때 21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어요. 근데 2분기 때를 좀 보시게 되면 2분기 때는 약 한 11억, 12억 가까이 좀 진행이 됐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1분기 때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거의 100% 가까이 성장을 한 부분들이고요. 단기 순이익을 좀 보게 된다면 24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가까이 손실이었었죠. 상반기 누적으로 보게 되면 35억 원에 작년은 적자였었지만 올해는 33억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게 되면 여기저기 좀 비용 처리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3분기 때는 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산가치를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0.5배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유관 좀 유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 이 자리대에 갭이 조그만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자리대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홀딩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3,600원대 이상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상을 매수하셨어요. 55,600원에 비중 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상도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실적, 2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라는 그 얘기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내수 섹터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대상 같은 경우. 근데 보게 되면 2분기 때 441억 정도, 434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확정치가 나온 부분들은 일단 없네요. 43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상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대상을 보게 되면 반기보고서죠. 반기보고서를 보시게 된다라면 재무제표를 또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를 쭉 보고 나서 내려오게 된다라면 영업이익이 317억이 나왔네요. 그죠? 317억이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한 20% 이상 좀 부족하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밀려 내려왔는데 적자는 아니죠. 그죠? 그리고 여전히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가를 깨게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한 45,000원대까지, 46,000원대, 이 언저리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55,600원짜리 때에 비중이 5%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라면은 46,000원 부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5% 비중이시니까 한 15% 정도 더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46,000원짜리 때에서 15% 정도를 더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의 평균 단가를 따져보게 되면 약 48,000원대까지 다운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5만원대 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시되 4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덕산하이메탈이에요. 19,8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덕산하이메탈도 급락입니다, 오늘. 오늘은 급락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장중 13%대까지 밀렸습니다. 보니까 기업 분할한답니다. 그죠? 기업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게 되면 7시 40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괜찮았어요.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강보합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업 분할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급락이 좀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9,8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손절 타이밍은 늦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를 볼 부분들은 장비주 AMOLED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올해 부분들 수준은 끝났습니다. 발주는 내년에도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보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좀 기업 분할을 한다라는 얘기는 대부분 다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기업 분할을 하게 되면 괜찮았었어요. 코스맥스도 괜찮았었고, 한국타이어도 괜찮았었고, 이런 종목을 보게 된다면 얘네들도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15,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 조금 힘드시겠지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딴 게 아니라 그 크루셜텍인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0%인데 제가 평균 단가가 8,000원이거든요. 8,000원이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조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수익 중인데, 네. 지금 그냥 나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될지, 네. 나와서 저는 이제 다른 걸로 조금 SK 하이닉스로 조금 이제 샀으면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전화를 좀 드렸거든요. 그럼 크루셜텍을 매수하신 이유는 혹시 있으세요? 아니 이게 뭐 지문 인식이 괜찮다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샀었는데 계속 네네. 이게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멘토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회사 별로 안 좋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아니, 저기 뭐냐, 예병군 멘토님도 그러셨고, 이 회사가 별로 안 좋다고 계속 이제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손해보고 어떻게 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자,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올라왔어, 네. 보게 되면 지금 네. 지문인식에 대한 기대감은 작년부터 있었어요. 사실. 네. 작년 초부터 있었거든요. 2012년도 말부터 2013년 넘어오면서 이 애플이 지문인식 업체를 인수하면서 관심을 갖기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네. 18,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계속 미끄러져 내렸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삼성에 대해서 컨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에서 컨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본 쪽에도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출하고 있다고 하거나 잘 나가고 있다라면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개판입니다. 예. 작년에 166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작년에 이 회사가 우리 회사는 3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예상치를 내놨거든요. 네. 자기네 회사들에 대한 전망을. 근데 마이너스 200%죠. 밑으로 꼬꾸라졌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1분기 때 38억 적자, 2분기 때 똑같이 38억 적자예요. 단기순이익은 오히려 적자 폭이 더 늘어났어요. 1분기 때 50억, 2분기 때 61억. 작년 동기 대비보다도 2배 이상 적자 폭이 커졌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까봐야 할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이 주가에 대비해서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냐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그 기준을 찾기는 힘듭니다. 물론 성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한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여전히 적자란 말이에요. 저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교체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고 저라면 무리수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냥 나오는 게 나을까요? 네, 저라면은 그냥 매도하셔가지고 네. 종목 교체하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손실권역도 아니고 수익이 10% 이상 나고 계시니까 네. 저는 그게 더 좋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재훈 멘토님 제가 이거 그냥 매도해가지고 네.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는 거는 괜찮을까요? SK 하이닉스가 나름 좀 괜찮아요. 나름 좀 괜찮기 때문에 한 방에 다 들어가지는 마세요. 아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매수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조금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6,100원에 네. 10%입니다. 16,100원이요? 예. 26,100원 아니시고요? 26,100원. 그죠? 예. 비중 10%. 예. 매수를 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실적이 좋다고 해서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자, 말씀하셨던 오늘 많이 것처럼, 빠지네요. 네? 오늘 많이 빠지네요. 네,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예. 실적은 조금씩 돌아서고 있어요. 근데 작년 2013년도에 1,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죠? 예. 근데 올해 예상은 약 한 1,089억 정도 조금 증가가 되네요. 예. 근데 당기 순이익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왔네요. 작년에 3,800억인데 올해 한 700억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에 대한 수준을 좀 보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26,1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죠? 예. 그럼 지금은 그냥 좀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수급적인 걸 보게 되면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왔다가 매수 들어왔다 다시 매도가 나온 거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수가 됐다가 잠깐 나왔다가 매수 다시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조선주들이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죠. 현대미포조선 이런 것들이. 그럼 해운 업황이 조선 섹터 업황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BD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 선박 운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늘어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운 섹터에 좀 좋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대한해운은 좀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27,000원대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27,000원대까지는 그냥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히 빠집니까? 네, 오늘 7% 제가. 빠지고 있는데, 종목들이 변동이 좀 크죠? 오늘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분들이 많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아래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아버님 추석 때 자금 안 필요하세요? 뭐 필요 안 합니다. 아, 필요 안 하시니까 주식 안 파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추석에 좀 돈 좀 써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섹터, 어떤 섹터를 한번 할까, 그런 쪽에 지금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이제 바닥권역에서 61선이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면 아마 27,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조금 추가 매수 해도 될까, 지금, 예. 지금 자리 때는 하지는 마세요. 제가 한다면 저는 25,000원 밑에서 하겠네요. 한 24,500원, 고권역부터 23,500원? 그 사이 때 오게 되면 그때 저는 추가 매수를 하겠네요. 만약에 한다면. 예, 예.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산모에서 폼이고요. 삼목 S폼이요? 네, 너무 많이 밀리고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 10%도 추가하면 어떨까 해서요. 단가는 어떻게 되세요? 34,200원이요. 34,200원. 네, 비중은요? 10%입니다. 10%요. 그나마 다행이시네요. 자, 삼목 S폼이 왜 올라갔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지금 이 주가가요, 시작했을 때가 5,000원대부터 시작했어요. 5,000원대부터 4만원까지 800% 상승했죠? 보이시죠? 네.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지금 추가 매수 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추가 매수하는데 25,000원대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네. 자, 예를 들면 이건 있어요. 지금 삼목에서 보면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은 지금 2분기 때도 140억 냈단 말이에요. 작년 2분기 때 33억이었었어요. 지금 2분기, 1분기, 2분기, 상반기 때 합쳐서 영업이익 나오게 270억 나왔거든요. 작년 1분기,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였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14,000원대 저 PBR 종목이다라고 해서 움직였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여전히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정부 정책 쪽에는 맞물리고 있죠, 이 종목이. 그죠? 네. 그렇다면 아마도 여기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는 횡보를 좀 할 겁니다. 횡보를 해주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우리산업 같은 거 있죠. 네. 얘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산업 같은 게 똑같아요. 올랐다가 많이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가 빠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횡보 과정을 좀 거치죠. 이렇게 횡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고점을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삼목 S폼 같은 경우도 주가는 지금 28,000원 부근까지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동반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아마 블럭이 아닐까 싶어요. 보시게 되면 개인 쪽에서 매도가 났고 기관 쪽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보험 얘네들 받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밀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위로는 아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 10%시죠?
네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저께 형성돼 있던 28,000원짜리 있죠? 네. 28,000원짜리대를 손절가로 잡고 조금 더 추가 매수해 보시는 거, 10% 정도. 28,000원 다시 내려오면. 아니요. 28,000원을 손절을 잡는 거예요. 손절. 28,000원 아, 깨지면 손절하는 거예요. 아, 손절하고. 네. 네네. 그렇게 해서 29,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그때 조금 담아보는 방법. 네. 아니면 아예 기다렸다가 21선, 61선 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죠. 네. 21선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는 방법. 그리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후자 쪽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는 네. 아마 이 종목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한번 일단 덜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셨어요. 93,00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이노베이션 한번 봅시다. 자, SK이노베이션을 좀 보게 되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좀 난감합니다. 지금 자리대에서. ELS 락인 부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근데 93,000원짜리 또 샀어요, 이걸. 참, 미치겠습니다. 뭐 땜시 93,000원에 이걸 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올라갈 만한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매수하셨으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안 될 부분들이고요. 주식 투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유가가 급등하나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마진 스프레드가 확장이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매수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란 말이에요. 즉 청산 가치 PBR이 저 PBR이에요. BPS가 17만 원대거든요. 근데 얘가 PBR이 0.5배 수준이에요. 자, 93,000원짜리 때는 바닥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버티시고 조금 반등이 나오시게 되면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학 섹터가 아니라 다른 섹터 좀 보세요. 많이 빠져있는 주식에 사시는 건 좋은데 화학 섹터 말고 다른 거, 다른 쪽 섹터를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 시간이죠. 차별화는 지속이 됩니다. 차별화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밀려봤자 2120이에요. 올라가면 2100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150까지는 일단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모든 종목군들이 다 못 올라갑니다. 즉 그냥 박스권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여력이 좀 많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공개방송을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보셨죠? 공개방송 진행합니다. 장중 공개방송 제가 열어놨습니다. 샘플러스로 좀 들어오시면 센TV.co.kr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공개방송, 무료방송 이렇게 깜빡깜빡 돼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오늘 장 마감 때까지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내일까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아마도 방송 이어서 진행을 여기서 못한 말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